파수꾼이라는 이 작품은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논란이 많다고는 하는데 글쎄 그걸 굳이 그렇게 논란거리로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솔직히 그 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1973년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 시대의 실감도 잘 안 나. 우린 솔직히 그러니까 뭐 안 와닿죠. 솔직히 우리는. 우리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장도 저는 이 작품이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품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약간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는 좀 얘기를 좀 건드릴게. 왜냐면 여러분이 되게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되고 나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6.25가 터졌고 그대로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이 있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빵으로만도 먹고 살 수 없고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현실적 측면과 이상적 측면 둘 다야. 그런데 너무 현실 세속적으로 가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요. 너무 이상적으로 가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망상일 뿐이거든. 근데 이제 주로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주로 현실주의자는 주로 우파고요. 주로 이상주의자들은 주로 100%가 아니라 보통 좌파들이에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면 그 당시 현실주의자들은 제일 문제가 뭐겠어? 굶어 뒤지는데. 굶어 뒤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후쿠야마 프레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통찰력 있는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냐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트러스트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국, 강대국, 선진국의 조건이 뭐냐? 뭐 지리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신뢰라는 거야.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 새끼가 거짓말을 할 거고 사기를 칠 거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의 사회가 부국, 강대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인데, 대한민국은 되게 특이하다. 이 새끼들은 서로 트러스트가 없는 새끼들이야. 왜? 사기 범죄가 뒤지게 많은데 왜 얘네들은 잘 되고 있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봤었냐? 독재 정권이 재벌과 유착을 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쪽과 이쪽 관계가 서로 신뢰관계였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사회적 자본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바로 IMF로 화가 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때 이분을 데려다가 되게 강연 많이 듣고 그랬어요. 어쨌든 좀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음과 양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산업화의 득과 실도 있는 거고, 민주화의 득과 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는, 글쎄요,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조심스럽거든.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안 돼. 뭐 아냐, 나라고. 나라고 뭐 알겠어요?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 잘 몰라. 다만 좀 다들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떠들어요. 조심스러워 보자고요, 우리. 그러니까 최소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 사회교과서는 좀 배울 거 아니야.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가지고 보자고요, 좀. 양면을 다 보자고. 잘 들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시절에 독재 정권이 비판했던 책이야. 비판했던 거야. 잠깐만, 씨발. 죄송해요. 약간 드립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이제 유신 헌법 제정됐고 여기는 유신 죄송해요.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드립 생각 나가지고 약간 쎄한데 아무튼 자 그랬어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이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심어서 정치 권력 강화하는데 썼다라는 거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대놓고 얘기하면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딸기로 비유를 한 거죠. 그 과실을. 그리고 정치 권력을 촌장으로 비유를 한 거고 거기서 내부 고발자를 파수꾼 누구였을까요? 파수꾼 다였죠. 파수꾼 다를 통해서 내부 고발을 한 건데 당연히 그 시절 사람들은 야 북한이 무장공비 내려가지고 청와대 작살내러 왔었는데 그럼 그게 틀린 거야? 야 영부인이 암살당했는데 그게 틀린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도 오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기억이 나. 난 이 시대에 살았거든. 나도 성금을 냈어. 내가 그때 5살이었나? 5살이었는데 미안해 얘들아 옛날이니까 옛날에 그 여러분 그 뭐 콘 있잖아요 빵빠레 콘 이런 거 50원이었어 그 50원 할 때 씨발 그거 한 달에 내가 한 4번 정도 먹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줬어 엄마가 내 용돈 200원 주셨거든 그러면 한 주에 그 하나씩 먹어 야 그거 200원 모아서 냈어 그 어린 마음에 왜냐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야 북한이 저 어디다가 휴전선 근처에다가 댐을 만들었는데 그걸 터뜨리면 서울 물바다가 우리나라 망한데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온 국민이 선거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였던 거예요. 대국민 사기였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거 타당시 있는 거라고 보고 이게 우리나라 내부 비판뿐만 아니라 당장 북한이스탄 보라고. 야, 미제 승냥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 같이 핵무기 만들어서 미사일 개발하자. 아니, 미국이 뭐하러 북한을 쳐들어가? 북한 쳐들어가 뭐 할 건데, 미국이. 뭐 석유가 나기래. 뭐 또 산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기 탈레반처럼 저기 맨날 개기고 그러면은 골치만 아파요.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러시아, 뭐 중국 터져. 머리 아파. 물론, 한 90년대쯤에 누구였지? 클린턴 정부가 있었던 시절에는 북한 침공을 고려하는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대. 근데 이제는 못 건드려. 근데 어쨌든 뭐냐? 지금 이 시점에도 얘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냐? 북한의 내부 단속을 하잖아. 진짜 이건 난 능력 같아. 어떻게 안 무너지고 가지? 되게 단단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 국가가. 맞잖아요. 안 무너지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비슷하신 분 있잖아요. 이제 비슷하신 분께서 곧 막 뒤질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 몸뚱아리로 살지? 싶은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데 살고 계셔. 그리고 국가도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노는 걸 보면,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는 참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은 들어. 근데 어쨌든 걔네는 국가를 유지하는 수단이 완전 이거잖아요. 선동. 거짓과 위협과 국민을 협박하는 거죠. 야, 우리 이거 안 하면 너 다 뒤지는 거야? 너 미군 미군 승냥이들 와가지고 너희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내부 결속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 자기들만 과실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당장 나치 독일에서도 프로파간다라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선동과 선전의 어떤 기법들인 거죠. 그리고 괴베스라 그래가지고 진짜 대중선동의 천재적인 사람이 나치 독일 히틀러 밑으로 들어가서 선동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과 선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의 뭐 다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수준까지 갔었던 근데 이 프로파간다라는 선동 선전의 기술이 현대 정치에도 쓰이고 현대 광고에도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재해석을 하면요. 현대에도 얼마든지 재해석이 가능하고 선전의 어떤 수단 뭐 그런 본질을 좀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재해석한 영화도 있어요. 이재훈 나오고 되게 잘생긴 요즘 잘된 인물들, 요즘 잘된 배우들이 옛날에 약간 거의 무명이었을 때 되게 신선한 느낌으로 되게 학교물. 여러분 교복 입고 서로 막 장난치고 하는 그런데 되게 무거운 걸 다루기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해석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얘도 보면 알겠지만 양치기 소년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문학 예술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여러분 후대가 또 배우고 공부하고 다른 형태로 생산이 되고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느낌이 잡혀야 좀 더 여러분이 작품을 보는 해석 능력이 좀 더 생길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신 들어갈 텐데, 제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작품처럼 내신용 개념 정리나 필기 정리를 해볼까도 하거든. 근데 그거는 내신 기간 때 할 수 있는 거고 내신 기간 때 유의미한 거지. 평소에는 사실 그런 정리 해봐야 우리가 수능 문제나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서사 장르는 초반부 인사배 잡으라 그랬죠. 파수꾼 가가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대사를 쳤고, 파수꾼 나는 이 사람 봐봐 소리를 질렀고 경고를 했고, 이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북을 두들겼죠. 그런데 파수꾼 나는 뭔가 이상해. 왜? 지금 뭔가 되게 상황이 긴박하잖아요. 상황이 긴박한데 파수꾼 나는 뭐해? 여느 때와 다르게 침착해요. 반응이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사건의 도입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의 도입의 결과 심리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묻죠. 정말이에요? 오히려 반문하죠. 그래서 뭐래? 너 씨발 정신이 아프네야 라고 해버리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거는 당장 여러분 학교에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일 수 있죠. 진실이지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애들. 넌 씨발 눈치도 없니?가 돼버리고. 고민할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한테 넌 씨발 눈치가 왜 없니? 우린 몰라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 닥치고 있어. 라고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가 보인다고 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반문했고, 그 반문에 대해서 뭐라 그래? 넌 이리가 무서워서 없다고 하는 거니? 라고 반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결론인 거야. 이리가 없어. 없는데 촌장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 가와 나를 세뇌를 한 거야. 신임인 파수꾼 다는 깨달은 거죠. 일인 없다는 걸. 그런데 파수꾼 가와 나는 계속 있다고 믿는 거고, 다를 설득하고 다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이리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는 넌 정신병이야. 또 이리가 무서워서 없다고 부정하니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제. 아니요.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을 때 차라리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그래. 차라리 거짓을 믿고 사는 게 이게 편할 수도 있어. 거짓을 믿고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라고 한 거야. 그래요. 편하긴 했지. 아늑했으니까. 근데 이제 소용도 없어요. 북도 쓸모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연극에서는 갑자기, 연극은 한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한데 중간 해설자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의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촌장의 성격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되게 신뢰감 가는 성격이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중하다. 이해심 많아 보인다. 낮고 부드럽다. 그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되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중선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저기 보니까 1위가 있더라고요. 어디요? 드디어 잡는군요. 그리고 파수꾼 나는 갔어요. 이제 촌장은 파수꾼 다와 편지를 통해 소통을 하죠. 네가 보냈니? 네. 아, 알겠어. 근데 운반인이 읽어본 모양이야. 자, 봐. 지금 장면에는 안 보이지만 운반인이 도중에 읽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떠벌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라는 위기 상황이 있는 거죠. 물론 너는 나 혼자만 오라고 했으니까.
도끼까지 들고 온대. 막류를 부순다고. 그러니까 도끼는 어떤 상징인 거냐, 여기서. 선동의 주체에 대해서 파괴하는 대중들의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야. 오지만 않는다면, 우리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면, 거기서 오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 거고, 우리 그 정치적 이득을 너와 나랑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를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선동과 선전은 그런 정치적 이득을 가져오는데 또 나랑 같이 공유하자라고 지금 촌장은 파수꾼단을 회유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상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되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직접적으로 겪을 일은 없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좀 어긋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또래 때 조금 엇나가는 애들은 좀 놀러 다니다 보면은 물들다 보면은 별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경찰서가 있고 깜빵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요 문제가 뭐냐? 왜 웃지?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가끔씩 여러분 근데 당연히 그 질 나쁜 애들이 주변 친구들을 회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요. 근데 인간이요 그렇게까지 또 깨끗하지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짜증난 게 일진들이 설치는 건 오케이야. 저 새끼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주먹이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얍실한 애들 있잖아요. 1.5진도 아니야. 그 새끼 2.5진 좀 되는 새끼들. 그 새끼들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싸움하면 걔네들은 처음 맞는 애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5명, 10명이 막 다구리다. 1대1은 못 해보겠으니까. 완전 그런 비겁한 애들이었거든. 그래서 난 그 새끼들 때려 잡으려고 사시 공부해서 검사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실화들을 들어보면 또 사람이란 게 타락하기도 하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손에 때 안 묻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어쨌든 그러면 뭐냐? 내가 경찰이나 검찰이 됐어도 나를 회유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살면서 계속 겪는 문제인데. 내가 이쪽에다 써드렸었잖아요. 뭐가 선악이냐? 인간은 선하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우리들한테 주어지고, 때때로 나의 악함을 내 스스로 합리화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악해져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이 전쟁이 터져봐. 적군을 쏴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 군인들, 참전 군인들의 PTSD는 동료가 찢어발겨지는 그런 PTSD도 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PTSD도 있는 거거든, 사실. 계속 넘어갈게요. 촌장님, 그 딸기 알겠거든요? 선동의 결과, 정치적 이득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촌장님. 아까 계속 일이 얘기 나오잖아. 촌장님, 일이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해? 촌장님 아시는데요? 그래, 알고 있어. 아니, 다 아셨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자, 왜 진실을 숨기셨죠? 왜 거짓하셨죠? 촌장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이 더 이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지. 아니, 우리가 거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결속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국가의 전 국민이 결속할 수 있어서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면 그건 또 좋은 거 아니겠니? 라고 설득을 하는 거야. 반면에 파수꾼단은 말던 얘기하지 마시라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민중들이 알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 촌장님 독재 권력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진짜 이게 소름 끼치는 작품인 게 1973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결국 이 시절에 있었던 독재 정권은 무너지죠. 근데 무너지는 게 암살로도 무너졌지만은 이미 1979년쯤이 되면은 난리가 나요. 부마항쟁이라 그래서, 부마항쟁 1979년 맞지? 부마항쟁이라 그래가지고 부산과 마산에서 난리가 나요. 정권 퇴진하라고. 막 계엄령 내려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어. 그 시절 생각해보면. 그 얘기야,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아까 했던 얘기인 거죠. 야, 이래 처음부터 없었어. 맞아. 외부의 적 같은 거 없어. 위협 없어.
근데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왜 나빠? 없는 걸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어쨌든 1위가 없었으니 안전하게 됐고 또 1위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면서 국가적 결속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 생겨나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좋아진 건데 우리나라 지키는 방법인데 그걸 나쁘다고 한다고? 라고 서로가 사실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촌장 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너무 진실되게 한다. 아예 질서가 없다? 그럼 무질서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뭐겠어요? 이게 충분히 컨디셔닝 되지 않고 충분히 교양이 없고 충분히 선하지 않고 충분히 도덕심이 없고 충분히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칙, 막 별의별 범죄 다 저지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은 미국 여행 가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카페 이런 거 놔둬도 되잖아. 맞잖아. 우리나라 카페 이런 거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외국 애들이 오면 진짜 질색팔색 한다니까.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핸드폰을 저기 놔둘 수가 있냐고. 왜? 다 가져온다는 거야. 진짜 100%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고 돈 모아서 배낭 여행 가면 꼭 기억해야 돼. 자, 배낭은 앞으로 매는 거야. 뒤에 매면 남의 거. 옆으로 매면 모두의 거. 너와 나의 거. 앞으로 매니까 내 건 거야. 뒤에 있잖아. 다 털어와, 진짜. 파리 지하철 타잖아. 한 1분쯤 있다 이렇게 보면, 왜 다 열렸어? 진짜 다 열려있어. 대박이야. 근데 막 이상한 데 숨겨놓으면 이제 못 가져가는 거고, 막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선진사회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도둑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왜?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을 잡았으면요. 정답은 되게 쉽게 풀립니다.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3분만 줘, 나한테. 자, 38번 볼게요. 시간 흐름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주제야. 주제. 그럼 봐봐. 주제는 뭐예요? 일이. 즉, 뭐예요? 거짓으로서 선동을 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그 상황이잖아. 거짓은 뭐야? 일의가 있다. 결국에는 민중들이 봉기했죠. 자, 그럼 봐. 이거는 이 가장 핵심 사건들은 전부 다 무대박 사건이에요. 여기서 얘기했다. 맞죠? 무대박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무대 내의 사건. 누구? 파수꾼과 촌장의 대화.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과 촌장의 대화가 또는 갈등이 이 작품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벌어진 이유는 무대박 사건 때문에 얘가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니까 3번을 당연히 정답으로 설계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파수꾼과 촌장의 갈등 안에도 서로 협력할 수 없고요. 중심 갈등은 파수꾼과 촌장 사이의 갈등이라고요. 시간 흐름은 전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역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순. 회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회상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됐죠? 정답은 3번이고 좀 이따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빨리 가고 오늘. 자, 계속 봅시다. 39번. 이런 건데 뭐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느낌을 주면 주목이 안 되는데 뭐지? 뭔가 낯선데라는 느낌을 주면 주목을 하게 되는 게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낯설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야. 낯설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보면은 일부러 무대장치를 노출한다는 거는 실감 안 나게 한다는 거거든.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낯설게 하긴 뭘까? 자, 2번 선지.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에 잘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실감나는 거죠. 얘도 실감나는 거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니까 사실과 비슷하니까 실감나는 거야. 연기를 잘해도 실감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풀기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의 출제 의도를 좀 파악하기 힘들었던 건데 무슨 얘기냐. 낯설게 하기라는 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즉 일반적인 연극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촌장의 해설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1인 2역 하는 것도 이상하고
굳이 그것을 관객한테 설명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효과, 낯설게 하기 위한 효과고 그 개념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렸고 여러분도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설명을 해주셨다면 방금 내용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죠. 팻말이라는 거는 선동이야.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맞죠? 그럼 정확히 뭐겠어? 3번이죠. 명분.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이해됐니? 그 느낌이요. 자, 가치관 바꾼 적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은 자신의 모순을 주장하고요. 제공하는 보상이 아니라 회유하기 위한 수단이요.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아니라 딸기라는 촌장의 실리죠. 위협 아니에요. 거짓이고요. 됐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정확히 잡았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저랑 수업을 한 5개월 정도 들으면서 국어에 대한 감, 특히 문학에 대한 이 소설에 대한 감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것 같은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신이에요. 내신대로 열심히 하실 거고 내신은 평소 우리가 했던 대로 필기복습 열심히 하고 저랑 개별적인 질답 진행하고 문제풀이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암기율 높아지면 결국에는 고득점 하게 되니 잘 따라오시고 자, 내신 끝나면 좀 쉬었다가 방학 때 또 확실하게 여러분의 공부 궤적을 높여 놓으시면 지금 하시고 있는 모습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잘 가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